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힘들었던 8월을 뒤로 하고 오늘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9월 시장이 많이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환율까지 우호적이고 미국 지수도 우호적이면서 나스닥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대선순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 둘째 주 주식 포인트를 보면 사실 대단한 이슈들은 없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시장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핑크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을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8월 말에 좀 많은 수급을 담고 있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개인하고 좀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업종을 묶어서 갈 수 있다라는 엄청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단타를 많이 하는데 단타의 가장 큰 핵심은 업종별로 묶어서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메이드 맥스가 올라왔다고 하면 이제 위메이드를 담는 그런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업종별로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고,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시점에 이제 좀 포인트를 가져가자라는 내용이었고, 중요한 거는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공매도까지 늘어나면서 또 다시 뒤늦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혹은 지수가 안정세를 되찾았더라 하면서 다시 삼성전자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매도를 맞는, 한 번은 또 눌러줘야 되겠죠. 지금 뭐 4일, 5일 연속으로 올랐으니까 사실상 공매도가 좀 삼성전자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라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9월 흐름을 일단 3일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것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테이퍼링,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곧 금리 인상이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자금을 회수한다, 혹은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그리고 고용이 받쳐준다고 하면 그때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금리를 안 올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한두 번에 FOMC까지 시간을 더 벌어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9월 27일 FOMC까지는 시장이 현재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 혹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3200대에서 330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코스피 전략은 좀 지난 3100 혹은 3100 아래에서의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과는 또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3일 동안 중요한 내용은 코스피가 200일선에서 유지하면서 반등했다는 내용이고, 그 말인즉슨 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했던 날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8월 25일 이후에 처음으로 동반 매수세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용하고 별개로 금리에 대한 안도감이 작용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인 환율이 1150원까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주요 업종, 특히 바이오,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자동차 업종이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미국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부분은 3200에서의 박스권, 코스피의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00 지수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흐름이 예상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도주는 잘 몰라요. 주도주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2,000개 넘는 코스피 중에서 주도주를 고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률이 좋았던 거는 주도 업종을 많이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나 전기차 테마, 즉 친환경 테마에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이번에 제가 에이텍을 단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결과적으로는 내일부터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이텍은 정리를 하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드렸었고요. 종목을 굳이 고르라면 어쨌든 지금 성장 기조, 옛날처럼 삼성전자를 5년 동안 묻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잘 모르는 종목 2,000개 중에서 랜덤으로 한 5개 찍어가지고 나눠서 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돌려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 5년 정도 지금 대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2025년까지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그 파이가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5배가 뭡니까? 그리고 500배, 죄송합니다. 500배예요. 그렇게 캐파가 늘어날 것이고 그 캐파를 앞으로 5년 동안 중간중간에 소화하면서 주가는 계속, 기업의 가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종목의 지금 큰 폭의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불리한 모습을 보일 때 향후 5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냐, 지금 롯데마트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유망한 업종들이 반도체나 결국에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 자동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제가 그런 수소 관련된 신사업 다각화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을 추천을 드렸고요. 코오롱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좀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6만 초반대에 들어가서 5만 초반까지 고생하다가 어저께 20% 오르는 바람에 금요일에 20% 오르는 바람에 좀 수익이 크게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포인트는 향후 먹거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뭐 엄청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은 아무래도 공개방에서 말하기는 제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좀 최대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노동절로 조기 휴장되기 때문에 거래가 좀 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한 이슈로는 9월 8일 날 수소 관련 모빌리티 쇼 있습니다. 뭐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중요 포인트들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9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톱 멤버십은 SFA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물류센터, 리츠의 물류센터를 많이 편입해서 리츠나 물류센터를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 언택트 시대에 결과적으로 택배나 물류창고에 관련된 시설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직접 투입해서 뭐 심지어 라벨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분류를 한다든지 상하차 관련돼서 분류를 한다든지 뭐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대부분 아직도 사람들이 수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로봇 같은 거 팔로 이렇게 움직여서 뭐 찡, 이렇게 움직여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드웨어가 개발된다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보다 좀 심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재료도 필요하고 재료가 있으면은 뭐 어느 부품에 들어가고 그 부품을 쓰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며 이런 쭉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공정이 폭발할지는 늘 봐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물류센터의 이 자동화, 미국같이 풀필먼트 있잖아요. 자동으로 딱 이제 어느 시스템만 갖춰지면은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마켓컬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마켓컬리는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뭐더라? 또 다른 또 마켓컬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 업종은 자동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이 자동화 시스템, 즉 이 SFA나 SM 모시기 같은 이제 그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FA를 톱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먼저 좀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시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장 좋을 때는 이제 선순환되는 과정에서 3%에서 5% 정도 수익 내면서 빨리빨리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박스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들도 틈틈이 이제 커뮤니티에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BF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졸려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좀 종목 몇 개 하고 지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S&P는 일단 약 보합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오르면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나스닥의 주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반도체 위주로 다시 한번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15,000 후반대에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월요일 이후에 지금 앞서 정리해드린 시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국지적인 리스크까지도 지금은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가 난리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면역이 되어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벤트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인데 그 이벤트가 생각보다 좀 더 뒤에 일로 미뤄지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점프할 가능성이 크다. 큰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근데 8월달은 힘들었어요. 8월달에 앞서 보셨다시피 뭐 거의 열흘 연속 빠지는 12일 연속 빠지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일단 제대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빠지는 것만큼 지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일선에서 코스피가 제대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120일 선에서 잠시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3200에서 3300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큰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잘 순환시키면서 한 주를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수급은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원래는 개인들이 이렇게 시뻘겋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군데군데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건설업 관련해서는 제가 추천 종목은 일단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로 잠깐 이거 내일 아침께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골라서 잘 담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천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같이 시장을 정리하는 게 크게 무의미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종목을 드리면서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인 78,000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30% 이상의 비중을 실으면서 좀 무게감을 좀 이 어깨에 무게를 또 잔뜩 지고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또 추천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향후 한두 달 정도 혹은 연말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올 거라 예상했었고
예측한 대로 반등은 잘했지만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로 편입 혹은 신규로 편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고요. 리파 플라즈마도 긴 시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추천하자마자 급등했다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5,500원 하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대부분 돌아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200에선을 잘 버텨준다고 하면 위로는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LED, OLED 시장, 또 디스플레이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뉴파워 플라즈마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리콘웍스가 LX 세미콘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 종목을 고민하다가 결국 뉴파워로 갔는데, 일단 뭐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주예요. 지금 보면 이 속삭였던 대주전자재료는 전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6만원 초반에 들어갔다가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정말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일단은 팔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팔거나 혹은 일부 또 추천드리는 종목에 들어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놓자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비중으로요. 68,300원까지 일단 찍어놓고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NS택도 32,000원 이하에서는, 일단 121선 이하에서는 계속 매집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 하는 꼭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한 종목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공정 중에 하나긴 한데,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32,000원 이하는 밸류에이션상 좀 낮은 국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32,000원 이하에서는 좀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쇼부가 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주식이 또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8월, 사실 저도 8월에 또 큰 수익이 났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자꾸 손절하면서 급등하는 종목 쫓아갈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길게 보는 종목들 위주로, 걔네들은 수급만 들어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월 둘째 주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면, 일단 통 멤버십 한 달 10분 모시고 진행했던 한 달이, 즉 실제로 하셨던 10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잘 하면서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번 달에는 2명을 더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월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메일 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받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 새롭게 9월 멤버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뭐 이거 꼭 아니더라도 VIP 멤버십에서도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고, 톡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 차트 질문, 포트 질문 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너무 재수없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할애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최대한 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같이 윈윈해 나갈 수 있는 제도권 주식 분석 방송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